하게 되었어요. 실수로 제가 유치원 차량을 뒤에서 살짝 박은 게 인연의 시작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온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감싼 여자였고, 절로 저를 감쌌던 선생님이 떠오르며 아내와의 미래를 점찍게 되었지요. 이렇듯 제 모든 삶은 선생님과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절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맑게 웃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니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소중한지 딸 바보가 된 저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딸이 너무 예뻐서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곱게 딸을 키우니 딸도 제 마음을 알아주며 우리는 너무나 사이좋은 부녀가 되었답니다.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중에 꼭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딸에게 듣게 된다면 그 어떤 아빠도 한박 웃음을 짓지 않고는 못 베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은 아내의 명랑한 성격을 닮아서 착하게 자랐을 뿐더러 부모에게 단 한 번도 대들지 않았고 속도 썩이지 않고 사교육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공부하란 말 대신 꿈을 키우라는 말을 늘상 말하고는 했는데, 덕택의 딸은 어렸을 적 꿈이 선생님이 되었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교대에 합격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선생님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도움을 줬던 선생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너도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고 달고 살았네요. 딸은 임용고시에도 합격해서 당당히 선생님이 되어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었고 너무나 잔잔한 일상에 이토록 평온할 수는 없다 여겼을 때, 바로 방심하고 있을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우연히 딸의 방에서 앨범을 꺼내려다 통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 통장은 딸이 월급에서 남은 것들을 알뜰살뜰하게 모아놓은 돈들이 담겨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니 모든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가 되어서 무척 놀랐는데, 처음에는 그저 다른 계좌로 이체했나 싶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급여를 똑소리나게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고, 자신이 돈 번 이후로 부쩍 절약하고 아꼈으며 참으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안사람은 사회에서 돈 버는 게 힘든 것임을 알았다 여기며 딸의 지나친 절약의 이유를 찾았더랬죠. 그렇게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며 조금씩 딸의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인가 저녁을 먹을 때 생각지도 못한 발언을 하며 저와 안사람을 크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저도 이제 교사가 되어 나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해서 이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언제 한번 제가 인사드리러 데려오고 싶은데 아빠 시간 되실 때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거의 통보식에 가까운 결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딸이 늦게 들어온다거나 어디를 자주 놀러 간다거나 특별히 꾸민다거나 남자친구가 생긴 징조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할 사람을 마련했나 놀랍기만 했습니다. 우리 딸이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남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단단했고 단호했어요. 드디어 작은 내 딸이 어른이 되어 둥지를 떠난다는 것에 아버지로서 속상하고 서글펐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마냥 끼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하고 없는 시간을 내어 딸의 예비사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남자 보는 눈은 있던지 첫인상은 번듯하면서도 선하게 생긴 사람이더이다. 그리고 이상하게 인연이 되려고 했던 건지 느낌이 어디선가 본 듯한, 처음 봤음에도 마냥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수정이와 미래를 약속한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고 수정씨의 한결같이 깊은 배려에 반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딸과 같은 선생님이라는 그 남자는 적당한 유머와 농담을 곁들여 딱딱한 분위기를 환기시킬 줄 아는 유도리 있는 사람이었고, 사연을 들어보니 딸과 2년 전부터 좋은 사이로 만나고 있었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딸을 내어줄 마음을 갖기 위해 왜 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물어봤더니 잠시 수정이와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은 후 신중하게 생각 후 이리 대답하더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께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어요. 수정이는 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싸준 여자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결혼할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는 그런 저를 믿어준 사람이고 마음을 못 잡은 제게 먼저 결혼하는 게 어떻냐고 말해주었어요. 욕심인 줄은 알지만 제가 그런 수정이의 손을 잡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수정이 앞에서 당당하게 보이고 싶어 했지만 말끝에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 뭔가 쉽지 않은 문제가 얽혀있다는 것이 살아온 연륜에 의해 읽히더라고요. 저는 말을 끊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잠깐만, 방금 정훈 씨가 말한 우리 수정이와 결혼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아빠,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사랑하는 남자를 곤란하게 하기가 싫었던지 딸이 중간에 끼어들며 해명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비겁하게 수정이 뒤에 숨지 않고 나와서 수정이 손을 꼭 잡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말씀드릴게. 사실은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몇 해 전에 크게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 그래서 저희 식구들 모두 열심히 돈을 벌면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월급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 써야 하는 입장이라 결혼할 상황이 못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빚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대강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행여나 제가 걱정할까봐 말씀을 많이는 안 해주셔서요. 세상에 이게 웬걸. 빚이 8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딸은 이런 사람을 뭘 믿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히기도 했죠. 귀한 내 딸이 뭐가 못나 저런 가족들 비탄감에 매달려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나 속이 타들어 가더이다.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간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 있으니 이 결혼은 볼장 다 봤다 생각하고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후 더 들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자 딸이 냉큼 따라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으며 황급히 말리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가면 어떡해. 아빠 사람 앞에 두고 이건 아니잖아요. 빚이 8억이 있다잖냐. 가족들 비탄감에 매달리고 있는 남자에게 널 어떻게 시집 보낸단 말이냐.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이나 아냐? 아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진 빚도 아니고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 입어서 생긴 돈인데 저 사람 죄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딸의 기막힌 두둔에 저는 그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러다가 아차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딸의 차곡차곡 모아온 통장에서 훅 빠져나간 거액의 금액이 불시에 떠올랐는데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서 딸에게 내심 물었지요. 그러고 보니 너 혹시 저 남자 가족비 네 월급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지? 설마 아무리 사랑에 눈이 어두워졌기로써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는 없어 내 딸이. 그치? 그런데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딸이 왜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장에 있던 돈들이 이체된 곳이 어디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결혼도 하기 전부터 자기 부모 빚을 갚기 위해 여자 등골이나 빼는 그런 남자를 어느 부모가 내어주겠습니까? 그래 이거였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더더욱 이 결혼을 허락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더랬죠. 순박한 내 딸을 속여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남자가 너무나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터라 대놓고 딸과 그 남자 앞에서 절대로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나한테 매달리고 펑펑 울면서 자기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맞불 작전을 펼치는데 저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들을 것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더랬죠. 그 이후로 어이없게도 딸은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며칠 버티다가 오매불망 외동딸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 아내가 저를 붙잡으며 딸을 달래어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아내에게는 제 마음을 얘기하며 난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아내는 절망하며 그 이후로도 딸이 좋아하는 반찬 같은 것을 만들어가며 딸 학교에 출퇴근을 했지만
딸은 전혀 미동의 기색도 없이 점차 그깟 중하지도 않은 사랑 때문에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녀석이 모르는구나 싶었고, 어쩌면 돈 걱정 한번 하지 않고 넉넉하게 자라서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죠. 늘 우상을 바라보듯 애정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던 딸의 시선이 서글프고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아비로서도 마음이 아렸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안 된다더니 매일 딸 때문에 힘들고 버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점심시간 때 입맛도 없고 해서 잠시 눈을 붙일까 싶었는데 그때 딸랑하는 소리가 들리며 병원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으신 분이셔서 지팡이를 쥐고 오셨는데 하필 점심때라 조무사들은 다 식사하러 나갔고 저만 입맛 없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때였죠. 할아버지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비교적 정정해 보이셔서 제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1시부터 진료 시작인데 혹시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제가 요즘 들어서 무릎이 자주 아프네요. 관절염이 있기는 한데 더 심해진 건 아닌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정중하고 점잖은 느낌이 많이 배우신 분 같았지만 옷차림이 참 허름하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오셨기에 저도 모르게 안타까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라 대기자도 없겠다 마냥 노인을 기다리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막간을 이용해 그분을 진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지그시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김정기 원장님이시군요. 이름이 참 좋네요. 혹시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꽤 하시지 않으셨나요?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했다는 것은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고향에서 제 어린 시절을 봐왔던 분인가 싶어서 곤두세우게 되었죠.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가장 인생에서 약했고 보잘것없던 시절이라 누군가가 기억하는 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느낌이었기에 드는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달리기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소시적 개구진 남자애라면 누구나 달리기를 잘하는 편이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애써 둘러대며 그리 얘기하자 할아버지는 지그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돌고 도는 편이지요. 그때는 어린 정기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정기 어릴 적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참 세상이 요지경이란 말이 딱 맞소. 아직도 달리기 1등을 해서 기뻐했던 정기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이렇게나 시간이 흘러서 의사와 보잘것없는 노인으로 재회하게 되다니 이것도 참 요지경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설마... 저는 그 노인의 얼굴을 요목조목 자세히 보며 기억하기 위해 애썼고 고생을 많이 했던지 심하게 파인 주름살 속 얼굴에서 제가 무척이나 그리워했던 선생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저는 스르르 진찰하고 있었던 손이 떨궈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잠시 멈추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고 조금씩 정신이 들며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박영근 선생님이신가요? 정말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분인 박영근 선생님 맞으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어서 고맙소. 이제는 아무도 얕잡아 보지 않고 넘보지 못할 귀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보잘것없는 이 늙은이를 아직까지 기억해 주는구려. 떨리는 숨을 토해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동안 선생님을 위해 참고 남겨두었던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온전히 그때만큼은 어린 정기와 인자한 선생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 보였네요. 저는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을 올려다보며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오랫동안 선생님을 찾아 헤맸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은인 같은 선생님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다 제가 성공하게 된 것은 선생님 덕분인데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의 약속이 절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상태로 선생님과 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참으로 의미 있게 진료실에서 차를 나눠 마시며
그동안 해묵은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의미 있게 여기며 그간 살아온 얘기를 하자 선생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고는 좋은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모습만 허름해졌을 뿐 여전히 인자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고 부드러운 웃음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변했지만 선생님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시더군요.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 뵙게 되다니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나도 참 신기합니다. 꿈에서도 그리웠던 제자를 만나게 될 줄이야. 이제 이렇게 어엿한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들어보니 이 근방에서도 인품 좋은 선생님으로 유명하시더군요. 매년마다 불의후 성금도 내시고 의료 봉사도 자주 가신다고 하고요. 나는 곁에서 정기 씨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이 저에게 베풀어진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잘 되지는 않네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지. 그보다 사실은 내가 선생님을 뵈러 온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은 문득 저를 찾은 이유가 있다 말씀하셨고 단순히 편찮으셔서 오셔서 우연처럼 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제게 무슨 말씀이 있어서 오셨다는 뜻이 맞다 여겼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였고 제 심장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바짝 긴장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저는 맥이 탁 풀리며 또 다른 위기의 고민에 봉착하고야 말았더랬죠. 사실 우리 손자가 선생님의 귀한 딸과 혼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왠지 이름도 그렇고 내 옛 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기라면 분명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제자된 좋은 인연에 내 사사로운 일이 엮여 참으로 미안하고 내 본이 못 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 손주가 하도 사정이 딱해 내 사정을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손자 녀석이 많이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 좋은 녀석인 건 확실하고 그건 내가 보증합니다. 세상 물정 몰랐던 못난 애비가 진 빚은 이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해결할 테니 결혼을 시킬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저렇게 죽고 못 사는데 두 사람이서 힘을 합쳐 살아간다면 분명히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닿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손자가 제 딸과 이런 관계였다니 저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동안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저지만 그가 내님 같던 선생님이 느닷없이 나타나 이런 부탁을 제게 하니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차라리 이것이 제 문제였으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더러 가난하고 빚 많은 집안의 여식이랑 결혼해서 한평생 비탄감을 하고 살라 하면 절 살게 해준 선생님의 부탁이니 내 차마 거절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 자식은 다릅니다. 고생 한번 모르고 자란 내 딸이 그저 반짝반짝 사랑할 때의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간다는 것이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고 서글프고 마음이 괴롭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보듯 미래가 뻔한 결혼에 제가 딸이 불행해질 걸 알면서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다 한들 아직 연이 되지 않은 며느리의 것을 탐내고 바라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집안에 절대로 보낼 수가 없던 터라 원하는 대답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현하고 일단 선생님의 연락처를 받은 후 돌려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그토록 원했던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았는데도 쉬이 마음을 정했음에도 죄송해서 연락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영부영하던 사이 제 대답을 기다리던 선생님께서는 저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제 난감해하는 얼굴을 보고서는 하던 얘기를 속으로 감추시고는 저더러 잔이나 부딪히자고 하시며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을 것만 같던 선생님이었건만 제 자식은 여루의 대상이었나 봅니다. 저는 선생님과 포장마차에 가서 잔을 기울였는데 그저 울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못 들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니 선생님께서도 이런 제 결정에 깊이 한숨을 쉰 후 다시 한번 손주와 제 딸의 결혼을 위해 청을 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못 정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하며 준비한 돈 봉투도 함께 내밀었네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 돈을 내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 인생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있는 건데 제게 은인 같은 선생님께 뭔들 아깝겠습니까? 그치만 제 자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식은 선생님 댁에 못 보낼 것 같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인데 저는 손주분을 제 사위로서는 도저히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드님도 제 사돈으로 못 맡을 것 같고요. 제가 못나서 자신이 없어서 그릇이 크지 않고 인격이 덜 돼서 다 제 책임이니 절 원망하시고 제 딸은 놓아주십시오. 금쪽 같은 제 딸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자식입니다. 애엄마가 딸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젊은 시절 사랑의 열병이 식으면 분명 후회하는 날이 올 텐데 전 제 딸을 단 한순간이라도 후회하며 살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제 진심을 아시고는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더 많은 생각이 드셨던지 혹여는 제가 괘씸하다고 생각했던지 좋았던 표정과는 달리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선생님의 감정이 동요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이내 벌떡 의자를 잡고 일어서더니 제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뺨에 긁히게 만들었고 전에 없던 노발대발한 모습으로 포장마차 주위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구나. 네가 어릴 적 헌신을 다하고 지극정성 진심을 다했건만 돌아온 것이 고작 이런 거냐? 감히 너 따위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감히 내 손주, 내 아들을 무시해? 뭐? 네 딸은 안 돼? 참 기가 막히는구나. 네 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손주를 기만하고 상처 주냐? 내 아들이 죄가 있다면 세상 물정 몰라 큰 돈을 날리고 손주는 애비 살리겠다고 도왔을 뿐이다. 가만히 있는 내 손주를 네 딸이 먼저 사람 마음을 흔들어대며 지 돈을 우리에게 떠안기듯 안기고 아버님 어머님 애교 부리며 결혼해달라고 애원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선 것뿐인데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의사가 되면 뭐하냐? 여전히 후진 인생 살고 있는데 가난이 그리 무서우면 잘 사는 네가 딸의 행복을 위해서 좀 나눠주고 걷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돈이야 벌면 되는 것을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할 텐데. 됐다. 나도 너 같은 거 제자로도 생각 안 하고 사돈 될 인연은 더더욱 아니니 인연으로 시작된 거 악연이 끝났으니 이만 끊도록 하자.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네 딸이 얼마나 잘 사나 내가 죽기 전에 눈 푸릅뜨고 볼 것이야. 네가 날 선생으로 여겼다면 허울뿐인 눈물 콧물 빼지 않고 그 은혜를 알아서라도 감히 내 말에 토달지 않고 결혼 허락했을 것이다 이놈아. 다신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놀랄 정도로 다른 면모를 보이시며 제게 악담을 퍼붓고 지팡이에 몸을 지탱하며 포장마차를 나가 정반대길로 걸어가셨고 저는 그렇게 가버리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쓸쓸하게 보며 긁힌 뺨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고자 했던 인연은 결국 자식 혼사로 인해 끝장나게 되었고 처음에 딸은 끝까지 사랑을 지키겠노라 고집을 부리다가 남자의 변심과 독설에 떨어져 나가고 아내의 설득에 넘어가 버려 결국 제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한동안 딸도 저도 못다한 인연에 시름시름 앓다가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고 딸은 조금이나마 마음 정리된 뒤 아내의 소개로 부유한 지금의 사회를 만났고 언제 힘든 사랑을 했냐는 듯 새사랑 새사람에 적응하며 축복받은 결혼을 하며 여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이 행복해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선생님이 걸려 찾아가 봤지만 여러 번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었고 제 맘의 짐이라도 덜기 위해 제가 아내 몰래 갖고 있었던 2억 원 정도를 선생님께 전해드렸는데 돈은 받으셨지만 여전히 저와는 앙금이 남겨진 상태가 되었네요. 세월이 흐르며 저라는 사람은 바뀌었는데 왜 선생님은 바뀌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제게 웃음 지어줄 거라 여겼는지 제 착각으로 이뤄진 환상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덕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참으로 아프네요. 언젠가 선생님께서도 이런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라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